전정신경염이 심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것이 보여 응급실로도 많이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은 생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어지럼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비인후과 귀 문제이고, 이비인후과 어지러움 중 가장 흔한 것이 이석증이라고 했죠. 오늘은 이와 유사한 질병인 전정신경염에 대해 알아보고 이석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 안에는 달팽이관이 존재하여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죠. 또 귀 안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앞이 빙빙 돌며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요. 이를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데, 어지러움 정도는 가벼운 정도부터 일상생활을 못하는 아주 심한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전정신경염이 심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것이 보여 응급실로도 많이 오십니다. 전정신경염은 감기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전정신경염과 이석증 둘 다 앞이 빙빙 돌며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질병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석증은 머리를 뒤로 젖힐 때나 누울 때, 즉 머리의 포지션을 바꿀 때 생기는 반면, 전정신경염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다른데요. 이석증 증상은 몇 초나 몇 분 정도 짧게 지속되는 반면, 전정신경염은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 차이점을 캐치하려고 진료 중에 몇 마디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료를 통해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석증인지 전정신경염인지 예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귀 안에 전정신경염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눈에 고글처럼 안경을 끼고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귀의 상태를 눈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전정기능 검사는 이렇게 고글을 낀 상태로 귀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넣어서 어지럼증을 유발해보는 검사입니다. 어지럼증을 일부러 만들어서 전정기관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검사를 힘들어 하십니다. 중간에 너무 어지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 이 검사 중에 어지럼증을 전혀 못 느낀다면 전정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검사 결과는 양쪽 귀의 전정기관 중 어느 쪽 귀의 기능이 몇 프로 떨어졌는지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심한 정도와 예후를 알 수 있는 거죠. 전정신경염의 초기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전정기능을 억제해주는 약물과 항구토제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급성기 어지러움이 가라앉은 후에는 약물이 아닌 전정재활 훈련을 통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약물을 쓰는 게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조금 어지럽다고 무작정 약을 찾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정재활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정신경염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의 귀는 컨디션과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력 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